안녕하세요. 경희 방식대로의 경희쌤입니다. 오늘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번에 다 끝날 분량은 아니고요. 조금 몇 번에 나눠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우리가 간접 의문이라는 걸 통해서 좀 더 확장하게 되고요. 이것이 어떻게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쓰이느냐는 또 굉장히 많은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좀 잘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의문사란 의문을 나타내는 말이겠죠. 그쵸? 의문을 나타내는 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육하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을 할 때 6가지를 에 맞춰서 얘기해라. 누가. 바로 누가가 뭐예요? who.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어디서 했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것을 육하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어떤 말을 할 줄 안다면 말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에 해당되는 것이 의문사에도 여기 있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럴 때 누가, 무엇을. 여기서 보시면 얘네들은 다 명사를 묻고 있어요. 누가 했니? 그러면 사람, 주어가 했다. 이래서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무엇을 목적어잖아요. 물론 무엇이란 말이 무엇이란 말로 쓰일 수도 있죠. 그런 말로 인해서 우리나라 말과 연관을 맺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어떻게 되느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너는 Do you have apples? 너 사과들 먹었니?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Do you have apples? 그러면 먹었으면 너는 먹었니? 라고 하면 제가 먹었니? 라고 했죠. 그럼 did라고 합시다. Did you have apples? Yes, I did. 응,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쵸?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의문사 없이 질문을 하면 끝을 올리고 yes, no로 대답할 수 있어요. 응, 아니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는 무엇을 먹었니? 라고 해서 얘 말을, 그쵸? 누가 사과를 먹었니?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사과를 먹었니? 얘 주어를 물으려면 바로 대명사로 바꿔야 되는데 얘가 사람일 때는 who. 그쵸? 만약에 이것이 이제 선택 의문사니까 요건 좀 나중에 무엇이 했다. 만약에 꼭 사람이 먹을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사과를 어떤 원숭이나 이런 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꼭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무엇이 그것을 먹었지? 이렇게 얘기했다면 what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문사로 박는 순간 누가 먹었니? 그러면 뭐예요? who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서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말에서 누가 사과를 먹었니? 누가 사과를 먹었니? 그러면 응, 아니라고 하면 대답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여기선 yes나 no로 대답이 불가능합니다. no로 대답이 불가능해요. 누가 먹었어? 라고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 걸 얘기해 줘야 돼요. 이럴 때는 좀 더 긴 문장을 요구해서 대답을 요구할 때 yes나 no로 대답이 할 수 없을 때는 바로 의문사를 쓰게 되는 거고 이 누가라는 의문사를 쓰게 되고 의문사가 쓰여진 문장은 yes나 no로 대답이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뭐다?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다. 굉장히 많은 게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의문사들을 조금 더 본 다음에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o는 사람을 묻는 거예요. 의문 대명사잖아요. 당연히 의문 대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명사이기 때문에 무슨 역할?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하고요. 그 문장 안에서 그러니까 얘도 격이 있습니다. 주어 역할을 할 때, 목적어 역할을 할 때, 보어 역할을 할 때. 물론 주격과 보어 역할을 할 때는 같은 걸 쓰고요. 목적어 역할을 할 때가 있고요. 또
의문 형용사, 소유 형용사라고 해서 의문 형용사로 쓰일 때면 형용사형도 있겠죠. 여기 대명사일 땐 주어하고 목적어 자리, 보호까지 해서 후라면 후, 누가 주어 자리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면 whom입니다. 누구를, 누구에게. 그렇지만 얘만으로 누가 누구를 누구에게로 해서 의문문 하실다면 말을 하실 땐 해와체 표현에서는 그냥 who라고 바꿔 쓰셔도 됩니다. 그쵸? 근데 못 쓰는 경우가 있긴 하니까 whom도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얘는 쓸 때가 얘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좀 이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여튼간 who는 주격, 얘는 whom은 목적격이라고 하시면 돼요. what도 마찬가지죠. what 주격, 무엇이, 목적어 무엇을, 이렇게 되는 거죠. 의문사는, 의문 형용사는 좀 이따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쓰입니다. which는 뭐냐? 선택 의문사라고 해요. 얘는 무슨 의문사? 선택 의문사. 어느 것을, 어느 것이, 어느 것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어느 것이, which도 똑같습니다. 목적격하고 목적격과 주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who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쵸? 얘네가 만약에 의문 형용사로 쓰인다면, 그쵸? 얘네가 형용사니까 형용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얘는 의문 형용사로 쓰일 때는 반드시 이 뒤에 명사랑 같이 써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who의 의문 형용사 형태는 who주입니다. 뭐라고요? who주 명사. 누구의 뭐뭐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의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의 뭐뭐. 그 다음 which가 있습니다. which 명사가 있습니다. 어느 명사 이렇게 선택. 그 다음에 what 명사 이렇게 쓰시면 돼요. what sports 들어보신 것 같죠? what sports 이렇게 해서 what 명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의문 형용사예요. 그쵸? 얘네들은 무슨, 어느 것, 어느 뭐뭐, 누구의 이렇게 해서 됩니다. 아, 의문사도 이렇게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형용사 역할 할 때 다 역할이 다르고 의문 형용사는 서술적 용법으로는 못 써요. 무슨 용법으로는 씁니다?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인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뒤에 반드시 뭐가 따라 붙어야 된다? 명사가 따라 붙어야 합니다.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의문 부사가 있습니다. 부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얘는 부사니까요. 우리 부사의 뜻에서 뭐가 있었어요? 장방시, 양조정이. 기억하세요? 뭐였어요? 장소, 방법, 시간, 양보, 조건, 정도, 이유. 여기서 장소를 묻는 말. Where? 어디서? How? 어떻게? 방법이죠. 또는 얼마나? 이거 다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When? 언제? 그 다음에 why. why인데 왜 who라고 써놨어? why는 왜, 이유를 묻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Where, how, when, why. 자, 여기 나온 것들은, 자, 요것들이 이 의문사잖아요? 의문사가 나중에 보면 관계사로. 바뀌게 됩니다. 의문사가 뭐로? 관계사. 그러면서 얘가 접속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의문사가 무슨 역할도 한다? 접속사. 관계사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접속사의 의미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직 접속사를 안 배워서 나중에 요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돼요. 그래서 하는 쓰임이 똑같기 때문에 의문사를 잘 배워두셔야 나중에 그것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요 뜻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우선은 이렇게 복잡하게 다 외우는 건 뭐 한번 이렇게 써드리는 거고 우선 하나하나 문장을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형태 가시고요. 좀 어려운 형태는 다음 시간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who하고 what는 의문사들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들을 한번 써보기 전에 그럼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어떻게 쓸 것인가?
자, 의문사는 당연히 강조됩니다. 당연히 뭐 됩니다? 강조된다. 강조되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문장 맨 앞으로 가야 된다. 왜? 그거에 따라서 상대방이 듣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얘가 중점 묻는 게 무엇인지 그 부분은 제대로 다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사는 반드시 문장 맨 앞으로 갑니다. 그쵸? 의문사가 나갔다는 것은, 의문사가 문장 맨 앞으로 나갔다는 것은 여기에 의문문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문문의 어순이 여기다 그대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의문사가 있는 비동사라면, 의문사, 비동사, 주어. 뭐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의문사, 조주, 동원이겠죠. 그쵸? 여기서는 만약에, 그쵸. 여기 문장을 좀 더 써봐야 되겠네. 너는 누구니? 뭐 이런 거. 자, 의문사, 비동사가 있는 의문문. 후. 자, 이 문장 볼까요? 너는, 당신은, 그는, 우리의 선생님이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시니? 라고 하면 우리의 영어 선생님이시니? 뭐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합시다. 영어 선생님이시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is, he, 그쵸? 여기서 그는 뭐뭐이다니까 비동사 나가야 되고요. 그는 우리의 선생님, our English teacher.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몰라. 그럼 얘를 보호자리 있잖아요. 보호자의 사람을 묻는 건 who라는 거죠. 누구이니? 누구라는 말을 써야 되잖아요. 보호자리예요. 여기 반드시 he is 보호잖아요. 그럼 이 보호자리에 들어가서 의문문을 바꿀 수 있는 건 사람이면 who였어요. 그쵸? 그런데 얘는 문장 is, he, who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문장 맨 앞으로 나간다. 그럼 who is h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누구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너는 누구니? 그러면 뭐야? Who are you? 이렇게 되겠죠. 너는 누구니? 그럴 때는 의문사로 물을 때는 끝을 내려 읽으셔야 돼요. 그쵸? 의문문은 끝을 올려 읽었어요. 의문사가 없을 때는 끝을 올려서 yes나 no로 대답해야 된다는 걸 알려줘요. 상대방이 만약에 놓쳤어. 얘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인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인지 헛갈렸다면 끝을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이 사람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 상대방에게 되물어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야 되죠. Who is he? 하고 끝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쵸? 의문사가 있을 때, 의문사가 없을 때 is he our English teacher? 하고 끝을 올려줘서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어요. Yes, he is. No, he isn't. 이렇게 되면 되는데 여기선 그렇지 않고 대답이 He is our English teacher this year. 그는 올해 우리 영어 선생님이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얘가 주어니까 주어 쓰시고요. He is 여기에 보호 자리에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나 그런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들이 여기 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것이 바로 보호 역할을 하는 보호 역할을 한 의문사 후의 역할입니다. 보호 역할을 했죠? 비동사 뒤에서요. 그러면 너는 마이크를 사랑하니? 여기는 의문사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일반 동사니까 do you 그쵸? 너는이니까요. 조주 동원 사랑하니? love. Do you love Mike? 이렇게 되는 거죠. 너 마이크 사랑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대답 뭐야? Yes, I do. No, I don't.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없죠? 근데 너는 누구를 사랑하니? 너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몰라, 얘를. 그러면 얘 목적어 자리잖아요.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문 대명사. 바로 who의 목적격, whom이죠. whom이라고 쓰셔도 돼요. 근데 보통 말할 때는 그냥 whom do you love? whom do you love는 굉장히 문어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약간 좀 문어체예요. 말할 때는 잘 안 써요. 그럼 어떻게 써요? whom 대신에 who를 써요. Who do you love? 이렇게 말해요. 넌 누굴 사랑하니?
굳이 whom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who로 써도 목적어로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것은 회화체의 표현의 기본적인 거고요. Who do you love? 그러면 I love Mik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I love you도 빼버리고 Mike. 난 마이크를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누구를 사랑하니? 그런데 이렇게 whom은 뭐다? 목적어 역할하는 거 맞는데 여기서 누구를 다음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 없죠. love는 타동사예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목적어 대신에 whom이 나갔구나. 이렇게 해서 목적격 써야 되는데 이때 목적격은 who로 바꿔 쓰는 게 일반적이다. who만 쓸 때는 특히 물어보고 우리가 묻고 대답하는 이런 회화적인 표현, 글로 쓰는 표현이 아니라 그쵸? 책에다 쓸 때는 whom이라고 쓰셔야 돼요. 책에다가 교과서에서 어떤 글을 나열할 때는 who를 쓰지 않고 whom을 쓰는 게 맞지만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who를 쓰는 게 더 알맞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문장 보실까요? 자, 그는 그의 어머니를 위해 그것을 샀니? 라고 하면 자, 샀니니까 did he 그가 샀니? 조주 동원 샀다 buy 조주 동원 얘가 과거의 의미를 갖는 did 썼고요. 조동사 did he buy it 목적어 썼고요. 그것을 샀니? 됐잖아요.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for his mother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전명구인데 전명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것은 다음 시간 전명구 시간에 한번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써 있어요. For his mother. 이것을 근데 누구를 위해 샀는지 몰라. 나는 his mother를 부분을 잘 몰라서 이거를 의문문하고 싶다. 그가 샀긴 샀어요. 그것을. 근데 누군가를 위해 샀는데 꽃을 막 이만큼 샀어. 아니 뭔가 이렇게 반지를 샀어요. 근데 반지를 누구를 위해 샀는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그가 반지를 샀는데 그래 반지라고 할까요? 그러면 it이라고 하지 말고 Did he buy the ring? 다이아몬드 링도 괜찮아요. The ring for his mother. 원래 그의 어머니를 위해 샀는데 그 반지를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쓸 수 있죠. 누구를 위해서 그 반지를 샀니?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누구한테 청혼하려고 하나? 뭐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 for his mother 이 부분이 for의 목적격으로서는 뭐예요? 누구니까 사람을 위해 산 건 맞죠. 반지를 뭐 동물을 위해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물건을 위해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위해 맞는데 그럼 whom 아니면 who인데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만약에 여기서 for whom이에요. 원래는. 그쵸? 원래 써볼까요? 그냥 앞으로 나가지 말고 Did he buy the ring? for 여기 whom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근데 왜 whom일까요? 전치사 다음에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일 때 이 명사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할 거예요. 전치사의 대상이 되는 말이라서 이 명사를 뭐라고 할 것이다?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무슨 격이 온다? 목적격이 들어와야 돼요. 명사의 목적격은 그냥 명사잖아요. 근데 대명사의 목적격은 다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격을 맞춰 쓰셔야 돼요. 그래서 for whom이에요. 그쵸?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이 의문사일 때 조금 위에서 좀 지우고 설명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피리 부는 사나이 효과라고 해요. 뭐라고요? 피리 부는 사나이 효과.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 파이퍼 효과라고 해요. 피리 부는 사나이가 나가자 그 뒤에 뭐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피리를 불고 걸어가자. 그 뒤에 아이들이 다 쫓아갔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또는 쥐가 따라갔잖아요. 맨 처음에 쥐가 이렇게 쥐 같진 않지만 꼬리를 그리면 될까요? 하여튼간 뭐 이렇게 하여튼간 됐어요. 좀
동물 같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여튼간 이 쥐새끼들이 이렇게 따라갔어요. 쥐들이 따라갔어요. 하여튼간 이렇게 되는 것처럼 따라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련어는 다 같이 따라 나간다. 그러면 이 폴이 이 훔에 따라 나갈 때, 자, 얘만 나갈 수 있어요. 의문사만 나갈 수 있어요. 의문사는 자기 마음이에요.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 안 불고 지 혼자 가면 지 혼자 가잖아요. 상관없어. 그런데 얘 만약에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이 의문사들인데, 자, 이 의문사가 누구다? 피리 부는 사나이예요. 그래서 의문사가 얘가 안 불면 그냥 지 혼자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쵸? 다시 한번.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이 의문사 목적격은 폴과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지 혼자도 나갈 수 있어요. 왜? 얘는 자기가 피리 부는 사나이라서 두고 갈 수도 있고, 이 전치사를 두고 갈 수도 있고, 같이 데리고 나갈 수도 있어요. 같이 데리고 나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관련어들을 다 같이 끌고 나간다. 피리 부는 사나이 효과, 파이드 파이퍼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나갈 때, 이 파이드 파이퍼 현상이 일어날 때, 문제는 나만 나갔어. 그럼 훔이 나갔잖아요? Whom did he, the ring, by 어디 갔어? By the ring for. 이렇게 나갈 때는 이 훔을 후라고 쓰셔도 돼요. 뭐라고 써도 된다? 후. 얘하고 얘가 떨어져 나가자 이 꼭 훔 아니고 얘의 목적어임에도 불구하고 후라고 쓰셔도 맞아요. 좀 복잡해요. 여기서 헛갈리실 수도 있어요. 훔이랑 안 쓰고 여기서는 후라고 써도 맞아요. Who did he buy the ring for?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문제는 파이드 파이퍼 현상에 의해서 폴까지 데리고 나간다면, 맞아요? 관련어인 이 전치사는 누구 거예요? 폴 훔이에요. 그쵸? 원래? 이럴 때 이 폴까지 끌고 나갈 수 있어서 데리고 나갈 때는 폴 후라고 쓰시면 틀려요. 폴 후라고 쓰면 뭐라고? 틀리다. 폴과 같이 쓰일 때는 반드시 격을 맞춰서 훔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폴 훔, did he buy the ring?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이 폴을 뒤에 남겨둘 때는 얘가 주격이 됐든 목적격이 됐든 원래 후가 훔을 역할을 대신하니까 대신할 수 있다. 그런데 파이드 파이퍼 현상에 의해서 이 의문사가 전치사까지 끌고 나갈 때는 반드시 목적격을 써야 된다. 후가 대체를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런 문장을 파악할 때도 얘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볼까요? Did he buy the ring? 이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반지를 샀니? 문장이 완벽해요. 근데 만약에 이 폴이 없잖아요? 폴이 없어지는 순간 이 훔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치사 플러스 의문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남아있든 앞에 있든 그러면 얘가 얘의 목적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남아있으면. 근데 폴 훔으로 나와서 사라지려면 이 전체가 사라져야지 만약에 폴만 사라지면 훔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훔은 목적어예요. 목적어인 바이의 목적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따라서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 폴. 전치사를 여기다 남겨두면 상관없는데 그쵸? 파이드 파이퍼 현상에서 폴로 끌고 나올 때는 반드시 훔만 가능하다. 이해가시죠? 이 문장. 자, 음은 대명사를 배웠어요. 지금 뭐하고 뭘 배웠다? 지금 주로 후 하나 배웠어요. 후에 관련된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후가 주어 역할을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후가 주어 역할을 할 때는 보호 역할하는 거. 그는 누구니 할 때 배웠고요. 목적어 역할하는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 뭐야?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까지 다 배웠는데 근데 후가 주어 역할 하시는 건 일부러 빼셨나요? 예, 일부러 뺐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이 달라져요. 그리고 문장 형태도 달라져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문사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